짐이라고, 내가 짐이라고? 명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미정아,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냐? 며느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어머니는 저희한테 도움도 안 되고 아들한테 얹혀 사는 주제에 왜 이렇게 떵떵거려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명자라고 합니다. 올해 67살이에요. 부산 남천동에 있는 오래된 다가구 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죠. 크진 않아요. 방 2개에 거실 하나, 작은 부엌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공간이에요. 남편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이제는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이면 베란다에 놓인 고추며 상추며 토마토 화분들이 제 낙이에요. 요즘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어서 아침마다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아들 박진수는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됐어요. 43이에요. 처음엔 잘 지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찾아왔고 명절 때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며느리 최미정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바쁘겠지, 애들 키우느라 힘들겠지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미정이 하는 말들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조용히 지내세요. 아들 일에 너무 간섭하지 마시고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에 칼이 꽂히는 줄 알았어요. 간섭이라니요. 저는 그냥 아들이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전화 한 통 한 것뿐인데 미정이는 그걸 간섭이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는 조심했어요. 전화도 자주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 집에서 조용히 지냈죠. 그런데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좀 조심스러웠어요. 엄마, 혹시 시간 되면 같이 나갈 수 있어요? 잠깐 봐야 할 게 있어서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얼른 준비하고 나갔습니다. 아들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구청이었어요. 진수는 창구 직원한테 서류를 요청하더니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엄마, 이거 한번 봐요.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제 집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어요. 한자도 많고 어려운 말들이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다가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유자 이름이 제 이름이 아니었어요. 박진수, 최미정, 아들과 며느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며느리 미정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예전에 아들한테 네가 다 책임져라 했잖아요. 그래서 처리한 건데요. 어차피 어머니 없으면 아들한테 주실 거잖아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몇 년 전이었어요. 아들이 찾아와서 대출 때문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했어요. 은행에서 요구하는 거라면서 사인 좀 해달라고 했죠. 저는 아들을 믿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게 진명의 변경 서류였던 거예요. 그 순간 2다리가 풀려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아들이 부축했지만 저는 그 손길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산 집이 이제 제 것이 아니라니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 밥맛도 없었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밤새 천장만 바라보다가 날이 샜습니다. 평생을 모아서 산 이 집이 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며느리 미정이 찾아왔어요. 아무 연락도 없이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초인종을 눌렀는데 이젠 그것조차 하지 않더군요. 어머니,
집에 계셨네요. 미정은 가방을 소파에 툭 던지고 앉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나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 멈칫했어요. 미정의 표정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를 대하는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냥 남의 집에 온 것 같은 편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정아, 그 얘기 좀 하자. 집 명의가 왜 내 이름으로 돼 있느냐 말이다. 미정은 한숨을 푹 쉬더니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그거 얘기 안 해드렸나요? 진수 오빠가 사업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명예 좀 옮긴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거 미리 정리한 거죠. 상속?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무슨 상속 얘기를 하는 거냐?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미정은 눈을 굴리며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니까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미리 정리하는 게 나중에 세금도 덜 나오고 좋다고요. 어머니도 아들한테 주실 거잖아요.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지 너희가 마음대로 할 일이 아니잖니. 미정은 비웃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와서 그런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직접 도장 찍으셨잖아요. 서류에 사인도 하시고요. 그때는 괜찮다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도장을 찍긴 했어요. 하지만 그게 집 명의를 넘기는 서류인 줄 몰랐습니다. 아들이 대출 서류라고 했거든요. 은행에서 필요한 거라고, 형식적인 거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한테 제대로 설명을 안 했잖니. 대출 서류라고 했지, 명예 이전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 미정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저희는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어머니가 나이 드시니까 기억을 잘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기억을 잘못한다고요? 저는 아직 정신이 또렷합니다. 치매도 없고 건강해요. 그런데 미정은 마치 제가 정신이 없는 노인네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나는 분명히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미정이 제 말을 싹둑 잘랐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면서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제 허락도 없이 물을 꺼내 마시더군요. 예전엔 그래도 물 한 잔 마셔도 되냐고 물었는데 이젠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이제 애들 키우느라 돈이 많이 들어요. 진수 오빠 월급만으로는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이 집을 담보로 대출 좀 받으려고 하는데 명의가 어머니 이름으로 돼 있으면 절차가 복잡해져서요. 대출? 내 집을 담보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어요. 네,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계속 여기 사시면 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요? 제 허락도 없이요? 그리고 계속 여기 살아도 된다는 말투가 마치 제가 새를 사는 사람처럼 들렸어요. 미정아, 이건 아니지 않냐? 내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인데. 어머니, 또 시작이네요. 어차피 나중엔 진수 오빠 거 될 건데 뭐가 문제예요? 지금 쓰나 나중에 쓰나 똑같잖아요. 미정은 그렇게 말하고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현관으로 나가면서 돌아보며 말했어요. 참 어머니. 다음 주에 저희 어머니가 잠깐 여기 오실 거예요. 다리가 좀 불편하셔서 병원 다니시는 동안만요. 방 하나 비워두세요. 뭐? 내 어머니가 왜 여기 오는데? 미정은 별거 아니라는 듯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방 쓰시면 되잖아요. 그럼 이따 봬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제 방을 비우라고요? 제 집인데요? 아니, 이젠 제 집이 아니었죠. 며느리 말대로 이제 아들 명이니까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계속 고민했어요. 정말 제 방을 비워줘야 하나? 아니, 왜 제가 제 집에서 방을 비워야 하죠? 하지만 명의가 아들 명의로 바뀐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이제 이 집은 제 집이 아니니까요.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뒤에는 짐 보따리를 든 여자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미정의 친정 어머니였어요. 신말레 씨 72살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어머니 오셨어요. 미정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면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말레 씨는 제 눈을 피하면서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사돈 이렇게 폐를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말레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표정도 불편해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도 원해서 온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편할 리 없었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겨우 그 말만 했어요.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말레 씨한테 화낼 수도 없었습니다. 이분도 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것 같았으니까요. 미정은 제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안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괜찮네요. 엄마, 여기 쓰시면 돼요. 미정아, 잠깐만. 저는 황급히 따라 들어갔습니다. 제 방이었어요. 평생을 쓰던 제 방이었습니다. 화장대도 있고 옷장도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같이 쓰던 이불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미정아, 그러면 나는 어디서 자라고? 미정은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표정이 차갑더군요. 어머니는 작은 방 쓰시면 되잖아요. 거기 빈 방 있잖아요. 그 방은 창고야. 짐이 가득한데 어떻게 거기서 자냐? 그럼 짐 정리하시면 되죠. 어차피 안 쓰는 짐들이잖아요. 미정은 그렇게 말하고는 어머니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제 방이 눈앞에서 남의 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말레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돈, 제가 있으면 불편하실 텐데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말레 씨 잘못은 아니니까요. 사실 화가 나긴 했어요. 하지만 말레 씨한테 화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분도 딸한테 끌려온 거니까요. 미정이 짐을 옮기는 동안 저는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먼지가 풀썩 날렸어요. 오래된 이불, 계절 옷까지 남편 유품 상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라고.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 방은 창문도 작았어요. 햇빛도 잘 안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창고로만 쓰던 곳인데 이제 여기가 제 방이 된 거예요. 저녁 무렵 미정이 저를 불렀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또 무슨 말을 하려나 싶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우리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 다리가 많이 안 좋으세요. 무릎 수술도 해야 하고요. 병원 다니시는 동안은 저희가 모셔야 해요. 그건 나도 이해한다. 하지만 왜 내 방을 써야 하느냐 말이다. 미정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어머니 방이 제일 크잖아요. 화장실도 가깝고요. 우리 어머니 다리가 불편하신데 작은 방 쓰시면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머니는 건강하시잖아요. 작은 방도 충분히 쓰실 수 있어요. 제 말을 자르듯이 미정이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건강하니까 작은 방을 써도 된다는 말인가요? 아픈 사람은 큰 방 쓰고 건강한 사람은 창고 같은 방을 쓰라는 말인가요? 미정아,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평생 살던 방인데.
미정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안 통하시네요. 뭐, 명해 보셨잖아요. 이제 이 집은 저희 집이에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미정은 일어서면서 더 차갑게 말했어요. 솔직히 어머니, 아들한테 얹혀 사는 주제에 왜 이렇게 따지세요? 저희도 참고 있는 거예요. 방 하나 양보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얹혀 산다고? 이게 내 집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미정은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니 집이요? 등기부등본 다시 보세요. 이제 어머니 집 아니에요. 박진수, 최미정 명의라고요. 법적으로도 저희 집이에요. 그건 내가 속인 거잖아. 속였다는 증거 있어요? 어머니가 직접 도장 찍으셨잖아요. 사인도 하시고요. 미정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방법이 있어요. 정 불편하시면 요양원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니까요. 요양원이라고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 입에서 요양원이라는 말이 나오다니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제 집에서 쫓겨나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이미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이 집이 제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작은 방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유품 상자를 치우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여보, 나 이제 어떡하면 좋겠어요.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작은 방에서 자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창문이 작아서 답답했고 습기도 많이 찼어요. 아침이면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말레 씨는 제 방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말은 없었습니다. 저도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이분도 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거니까요. 그날 아침 저는 남은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에 다 들어가지 않아서 몇 개는 버려야 했어요. 남편 옷가지랑 낡은 이불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물건들 하나하나가 다 추억이었거든요. 현관 앞에 봉투를 놓고 숨을 고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미정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큰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엄마 짐도 가져왔어요. 여기 놓을게요. 미정아, 잠깐만. 저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미정은 신경 쓰지 않고 캐리어를 거실로 끌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 방으로, 아니, 이제 말레 씨 방으로 가더니 노크도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짐 가져왔어요. 정리하세요. 안에서 말레 씨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알았다. 미정은 나오면서 현관 앞에 놓인 제 짐 봉투를 봤습니다. 눈살을 찌푸리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아직 짐 안 빼셨어요? 복도 좁은데 여기 놓으면 어떡해요? 지금 버리려던 참이었어. 그럼 빨리 버리세요. 보기 싫게 왜 여기 놓아둬요? 미정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존댓말은 했는데 이젠 반말도 섞여 나왔어요. 저는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미정이 또 말했습니다. 참 어머니, 우리 엄마 병원 모시고 가야 하니까 어머니 방 열쇠 주세요. 열쇠? 네, 복사해야 하잖아요. 우리 엄마가 드나드실 때 불편하시면 안 되니까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방 열쇠를 달라고요? 이제 정말 완전히 제 방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미정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된다. 왜 내 엄마를 내 집으로 들이는 거냐? 미정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어머니,
뭐가 문제인데요? 뭐가 문제냐고? 내 엄마를 왜 여기로?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미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팔짱을 끼고 저를 쳐다봤어요. 진명해 봤잖아요. 이제 저희 집이에요. 결정권도 저희고요. 저희가 누구를 들릴지 말지 어머니가 왜 간섭해요? 간섭이 아니라 이건 아니지 않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비웃듯이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어머니는 혼자 계시잖아요. 우리 엄마는 다리도 아프시고 돌봐드려야 하고요. 누가 더 필요한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필요한 사람이요? 저는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말인가요? 그때 방문이 열리고 말레 씨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불편해 보였어요. 미정아, 그만해라. 사돈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엄마는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미정은 어머니한테까지 짜증을 냈습니다. 말레 씨는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돈, 정말 미안해요. 미정이가 너무 밀어붙여서 나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밀어붙였다고요? 저는 말레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말레 씨는 눈을 피하면서 말했어요. 미정이가 자꾸 오라고 해서 내가 사실 오기 싫다고 했거든. 사돈한테 폐를 끼치는 건데 어떻게 가냐고 했지. 그런데 미정이가 괜찮다고 시어머니는 이해하실 거라고. 엄마, 왜 그런 말을 해요? 미정이 어머니를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말레 씨는 계속 말했어요. 미정이가 그랬어. 시어머니는 늙어서 행동도 느리고 집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짐이니까 엄마가 오면 훨씬 낫다고.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짐이라고요? 제가 짐이라고요? 미정아,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냐?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어머니는 혼자 계시고 저희한테 도움도 안 되고 우리 엄마는 적어도 손주들 밥이라도 해주실 수 있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주들 밥을 해주니까 필요한 사람이고 저는 그런 것도 못하니까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말인가요? 미정아, 나도 손주들 밥 해줄 수 있어. 왜 나한테는 기회도 안 주느냐? 어머니가요? 미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는 밥도 짜게 하시잖아요. 애들이 안 먹어요. 그리고 요즘 애들은 할머니가 해주는 된장찌개 같은 거 안 좋아한다고요. 그럼 내가 배우면 되지. 됐어요. 어머니는 그냥 조용히 계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미정은 그렇게 말하고는 어머니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현관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와 안사돈이 계획한 일이었어요. 저를 내쫓고 친정 어머니를 드리려고 계획한 거였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산 집에서 쫓겨나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이미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짐이라고 불리면서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작은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짐이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짐이라니요. 평생을 아들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짐이라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 눈치 보면서 구석에서 숨죽이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작은 가방에 옷까지 몇 벌을 챙겼어요. 남편 사진도 넣었습니다. 거실을 지나는데 말레 씨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가방을 든 저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사돈, 어디 가세요? 잠깐 친구 집에 다녀오려고요.
가방까지 들고요? 말레 씨는 뭔가 눈치챈 듯 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말레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돈, 정말 미안해요. 내가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동네 친구 순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순이는 저랑 같은 나이예요. 남편 일찍 여의고 혼자 사는 친구였죠. 초인종을 누르자 순이가 문을 열었어요. 명자야, 웬일이야? 가방까지 들고. 순이야, 며칠만 재워줄 수 있겠니? 순이는 제 얼굴을 보더니 바로 알아챘습니다. 명자야, 무슨 일 있었어? 들어와. 순이네 집 작은 방에서 짐을 풀었어요. 순이가 차를 끓여왔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니까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어요. 순이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명자야, 진수가 뭐라고 했어? 아직 연락 안 했어. 연락하면 뭐해? 어차피 며느리 편들 텐데. 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아들한테는 말해야지. 너 집인데 내가 쫓겨나다니 이게 말이 돼? 저도 알았습니다. 아들한테 말해야 한다는 걸요. 하지만 무서웠어요.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면 어쩌나 하는 게요. 사흘 뒤 저는 용기를 내서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반가웠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수야, 나 엄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진수야, 엄마가 지금 집에 없다. 친구 집에 있어. 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들 목소리가 당황한 것 같았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진수야, 엄마 이제 어디 가서 살아야 하니? 내 와이프가 엄마 방을 빼라고 했어. 친정어머니 드린다고. 엄마, 그게 미정이 어머니가 다리가 많이 아프시대요. 수술도 해야 하고. 그래서 나는 작은 방으로 가라고 했어. 창고 같은 방으로 말이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좀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해하라고요? 진수야, 그게 이해할 일이냐? 내 집인데 내가 쫓겨났어. 내 와이프가 엄마를 짐이라고 했어. 짐이라고. 엄마, 미정이가 그런 말 했을 리 없어요. 엄마가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잘못 들었다고? 안사돈이 직접 말했어. 내 와이프가 엄마는 늙어서 도움이 안 된다고, 짐이라고 했다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순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미정이한테 물어볼게요. 아마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오해? 오해가 아니야. 내 와이프가 계획한 거였어. 처음부터 엄마를 내쫓고 친정 어머니를 들릴 계획이었다고. 엄마,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세요? 극단적이라고요? 저는 사실대로 말하고 있는 건데 아들은 제가 극단적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극단적이 아니야. 이게 사실이라고. 진수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 저도 힘들어요. 회사 일도 바쁘고 애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엄마까지 이러시면 저는 어떡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아들한테 짐이 되고 있다는 말인가요? 진수야, 엄마가 언제 내한테 짐 됐니? 평생을 너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엄마, 그거랑 이거랑은 다르잖아요. 미정이 어머니는 아프신 분이에요. 좀 돌봐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어디 가서 살라고? 엄마도 집에 계시면 되잖아요. 작은 방이면 어때요? 잘 곳이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정말 이런 말을 하다니요. 작은 방이면 어떠냐고요. 제 평생을 바쳐 산 집에서 창고 같은 방으로 쫓겨났는데요. 진수야, 내가 정말 엄마 아들이 맞니? 엄마가 평생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니? 엄마, 또 시작이네요. 제발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다들 힘든 거예요. 엄마만 힘든 거 아니에요. 전화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미정이었어요. 여보, 누구한테 전화해요? 엄마한테요. 엄마가 지금. 또요? 아, 진짜. 시어머니 왜 이렇게 집착하세요? 그냥 놔두세요. 며느리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집착이라고요. 제가 집착한다고요. 진수야, 내 와이프 말 들었지? 엄마가 집착한대. 내 집을 되찾으려는 게 집착이냐? 엄마, 집은 법적으로 저희 거예요. 엄마가 도장 찍으셨잖아요.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내가 속인 거잖아. 대출 서류라고 했지. 명예 이전이라고 안 했잖아. 엄마, 저 이제 끊을게요. 일 바빠서요. 나중에 통화해요. 진수야, 잠깐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들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 말도 제대로 듣지 않고 끊었어요. 순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명자야,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며느리 편이었어요. 제 말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이네 집에 얹혀 지내는 게 미안했어요. 순이는 괜찮다고 했지만 제 마음이 편할 리 없었죠. 그래도 제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그런데 집에 두고 온 물건들이 자꾸 생각났어요. 남편 제사 지낼 때 쓰는 제기도 있고 통장이랑 도장도 거기 있었습니다. 순이한테 말했어요. 순이야, 미안한데 오늘 집에 좀 다녀올게. 찾아올 게 있어서. 그래, 다녀와. 조심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집이었는데 이제는 남의 집 같았어요.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러야 하나? 아니면 그냥 열쇠로 열어야 하나? 결국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조용했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지만 인기척은 없었어요. 며느리는 출근했나 봅니다. 안사돈 말레 씨만 계신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으로 가려는데 거실에서 말레 씨가 나왔어요. 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돈, 언제 오셨어요? 짐 좀 찾으러 왔어요. 금방 갈게요. 말레 씨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사돈, 정말 미안해요. 내가 이런 일이 될 줄 몰랐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작은 방으로 갔어요. 짐을 뒤지는데 거실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레 씨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아니, 내가 지금 최대한 맞춰주고 있다니까요. 말레 씨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급하게 방으로 들어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방문이 덜 닫혀 있었는지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대출금은 이번 달 안에 갚을 거라고요. 딸한테서 받은 돈 곧 보낼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대출금이라고요? 딸한테서 받은 돈이라고요? 무릎 수술비도 모자라서 네, 알았어요. 최대한 빨리 갚을게요.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방문 앞으로 갔어요.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말레 씨가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제가 문틈에 서 있는 걸 느꼈는지 말레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들었나 보네요. 말레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내 집을 담보로 잡고 한 대출 그거 사실 말레 씨가 먼저 꺼낸 거 아닌가요? 말레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미정이가 집을 자기 앞으로 돌리면 대출 잘 나올 거라고 둘이 얘기한 거 맞죠? 말레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계획된 일이었구나. 처음엔 내가 부탁했어요. 말레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릎 수술도 해야 했고 여기저기 빚이 많아서 딸한테 말했더니 미정이가 걱정 말라고 했어요. 시어머니 집이 있으니까 거기 명의만 바꾸면 대출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나를 쫓아낸 거군요. 아니에요. 생각보다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난 그냥 방 하나 쓰는 정도로 끝날 줄 알았어요. 말레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할 수 없었어요. 이 사람도 결국 계획에 가담한 거니까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작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짐을 찾는데 서랍 안에서 서류철이 눈에 띄었어요. 며느리 미정 것 같았습니다. 왜 제 방에 있는 거죠? 서류철을 집어들었는데 바닥에 종이 몇 장이 떨어졌어요. 주우려다가 글씨가 보였습니다. 근저당 설정 확인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제 집 주소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담보 제공자란에는 제 이름이 있었고 도장도 찍혀 있었어요. 내가 이런데 도장을 찍은 적이 없는데 다른 종이도 봤습니다. 프린트된 문자 캡처였어요. 며느리 미정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엄마, 시어머니한테 도장만 받아오면 돼요. 서류는 그냥 대출용 확인서라고 하면 이해 못하니까 그냥 사인만 받으세요. 제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속인 거였어요. 처음부터 저를 속이려고 계획한 거였습니다. 다음 종이는 짧은 메모였어요. 며느리 필체였습니다. 진명의 변경 완료. 담보건도 문제 없음. 제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며느리와 안사돈이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그래서 명의를 먼저 바꿔놓은 거였어요. 제 도장은 몰래 찍힌 것이었고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슬펐어요.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까지 속였다니요. 아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들도 모르는 일이었을까요? 서류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이건 증거예요. 며느리가 저를 속이고 집을 빼앗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서류를 꼭 쥐었어요. 말레 씨가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 손에 든 서류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사돈, 그건 말레 씨, 이제 누가 누구를 내쫓아야 하는지 알겠네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말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미정이한테 전화하세요. 엄마가 큰일 났다고요.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뒤에서 말레 씨가 뭐라고 하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가방 속 서류가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이 서류들을 들고 경찰서로 가야 했어요. 순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순이야, 나 증거 찾았어. 며느리가 나한테 한 짓들 다 증거가 있어. 정말? 명자야, 그럼 경찰서 가야지. 응, 지금 바로 갈게. 전화를 끊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손에 든 가방이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담당 형사님이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근저당 설정 서류, 문자 캡처, 메모까지 모두 복사해 갔어요. 할머니, 이거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도장 무단 사용의 사기 혐의도 있고요. 저희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형사님 말을 듣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시원했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한 짓들이 밝혀질 거예요.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제 집이니까요. 법적으로는 아직 아들 명의지만 그것도 곧 바로잡을 겁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거실에 며느리 미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레 씨한테 연락을 받았나 봅니다. 팔짱을 낀 채 저를 노려봤어요. 어머니, 우리 집 서류 가지고 나가셨죠? 내 집 서류가 아니야. 내 집 서류지.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코웃음을 쳤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네요. 등기부등본 보셨잖아요. 법적으로 이 집은 우리 거예요. 미정아, 이제 내가 한 짓 다 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하지만 곧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뭔데요? 근저당 설정 서류. 내가 내 도장 몰래 찍은 거. 그리고 내가 안사돈한테 보낸 문자. 시어머니 이해 못하니까 그냥 사인만 받으라고 한 거 말이야. 미정의 얼굴이 조금씩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어쩌실 건데요? 어머니가 직접 도장 찍으신 거잖아요. 증거 있어요? 있지. 저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가 적은 메모, 진명의 변경 완료, 담보권도 문제 없다고 적어 놓은 거. 이게 다 증거야. 그건 그냥 제 개인 메모일 뿐이에요. 법적 효력 없어요. 미정은 여전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 그래서 경찰서 다녀왔다. 그 말에 미정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어요. 뭐라고요? 위조 서류, 대출 사기, 노인 학대. 다 증거 넘겼어. 형사님이 조사하신대. 미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머니, 미쳤어요? 경찰서에 뭘 신고한 거예요? 내가 미친 게 아니야. 내가 한 짓이 범죄라는 거지. 그때 말레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미정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정아, 너 이건 너무했다. 이건 범죄야. 엄마는 가만히 계세요.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말레 씨는 계속 말했어요. 내가 처음에 부탁한 건 맞아. 하지만 시어머니 도장을 몰래 찍고 속이고 집에서 내쫓는 건 내가 원한 게 아니었어. 너 혼자 한 짓이잖아. 엄마, 미안해, 미정아. 하지만 이건 안 돼. 사돈한테 너무 미안해. 말레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은 어머니를 노려보다가 저를 돌아봤어요. 어머니, 신고 취하하세요. 지금이라도 취하하면 저도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본다고? 뭘 생각해 주는데? 집이요. 어머니 계속 여기 살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신고 취하하세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겁먹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형사님이 조사 시작하셨대. 취하해도 수사는 계속된대. 어머니,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아들 진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미정한테 연락받았나 봅니다. 아들은 숨을 헐떡이며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경찰서에 신고했다는 게 진짜야? 그래, 진짜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진수야, 내 와이프가 뭘 했는지 아니? 내 도장 몰래 찍고 진명에 바꾸고 담보대출까지 받으려고 했어. 이게 사기야. 범죄라고. 엄마, 그건 오해예요. 미정이가 그럴 리 없어요.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아들 앞에 내밀었어요. 여기 증거 다 있어. 내 와이프가 직접 쓴 글이야. 시어머니 이해 못하니까 사인만 받으라고 한 문자. 진명의 변경 완료했다는 메모. 다 있어. 아들은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미정을 돌아봤습니다. 미정아, 이게 다 뭐야? 여보, 그건 그게. 미정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들은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쥐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엄마 도장을 몰래 찍었어? 속이고 집 명의를 바꿨어? 여보, 그건 우리 살려고 한 거잖아. 집도 필요했고, 대출도 받아야 했고, 그렇다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우리 엄마 수술비도 필요했고, 애들 교육비도 모자라고.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아들이 며느리한테 화내는 걸 처음 봤습니다. 엄마. 아들이 저를 돌아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내가 몰랐어요. 미정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진수야, 내가 지켜야 할 게 가족이었는지, 아내였는지, 이제 내가 똑똑히 봐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못났어요. 제가 엄마를 지켰어야 했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의 눈물을 보니 제 가슴도 아팠어요. 하지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진수야.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됐어요. 며느리 미정은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이건 합의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며느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벌금형도 함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집 명의가 다시 제 이름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법원에서 명예 이전이 사기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거든요. 등기부등본을 받아들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소유자란에 제 이름이 다시 적혀 있었어요. 김명자. 평생을 함께한 이 이름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안사돈 말레 씨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 본인 집으로 돌아갔어요. 떠나는 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해요. 내 욕심 때문에 사돈한테 이런 고통을 준 거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말레 씨도 피해자예요. 딸한테 이용당한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레 씨는 눈물을 닦으며 집을 나갔어요. 무거운 짐을 끌고 계단을 내려가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아들 진수는 그 뒤로 매일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내가 정신이 없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진수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 네, 알아요. 제가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요. 미정이 말만 듣고 엄마 말은 듣지도 않았어요. 제가 정말 못난 아들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왜 그랬니?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못한 거 다 고칠게요. 미정이랑도 이혼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이혼은 내 선택이야. 나랑은 상관없어. 엄마. 진수야, 너무 늦었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내 집에서 쫓겨나서 친구 집 신세 지면서 내 전화 한 통 못 받고 그때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엄마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넌 엄마가 힘들 때 곁에 없었어. 며느리 편만 들었지. 그게 가장 아팠어. 아들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저도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진수야,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엄마, 집도 돌려받았고, 이제 내 도움은 필요 없어.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엄마, 제발. 그만 가거라. 저는 돌아섰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닫고 혼자 거실에 섰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들을 끊어내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방에 있던 짐들을 다시 제 방으로 옮겼습니다. 남편 사진도 제자리에 놓았어요. 화장대를 닫고 이불을 새로 깔았습니다. 베란다에 나가서 화분들에 물을 줬어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 있었습니다. 고추도 자라고 있었어요. 제가 없는 동안에도 식물들은 꿋꿋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혼잣말을 했어요. 식물처럼 묵묵히 강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뒤 집 정리가 거의 끝났어요. 새 커튼도 달고 벽지도 부분적으로 바꿨습니다. 예전보다 더 깨끗해진 것 같았어요. 마음도 조금씩 정리가 됐습니다. 저녁에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따뜻한 차가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 고요함이 오히려 편안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스르르 들어왔어요. 부산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남천동에서 50년을 살았어요. 이 동네, 이 집, 이 바람이 모두 익숙했습니다. 그래, 이제 이 집은 다시는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거다. 작게 중얼거렸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시원했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제 세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아들 말에 순종하고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제 권리를 지킬 줄 알게 됐습니다. 부당한 일에 맞서 싸울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프긴 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끊어졌고 마음의 상처도 깊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베란다에 서서 먼 바다를 바라봤어요. 광안대교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나 잘 견뎌냈지?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잘했다고 당당하게 살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또다시 일상이 시작될 거예요. 시장도 가고 화분도 돌보고 친구들도 만날 겁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소중했어요. 제 집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맞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저도 해냈으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